상가라는 게 굉장히 생물 같아가지고.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는데 상가는 생물. 홍대에서 가장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YG는 다 홍대에만. 지금 이제 앞쪽에 보이시는 곳이 KB 락스타 청춘마루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계신 이 횡단보도가 보시다시피 지금 좌우로 다 건널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과거에는 횡단보도가 여기 아래에 하나 그리고 저 위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무단횡단 많이 하고 막 그랬던 네, 장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마포구에서 여기에다가 메인 횡단보도를 만들게 됐는데요. 횡단보도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다니는 홍대 동선이 정문 바로 앞 크게 바뀌다. 이라고 하면 되죠. 동선이 바뀐다는 네. 의미는 네. 그만큼의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흥망을 가르기도 하는데요. 모든 유동이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저쪽은 조금 공실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 상권 내에서 이 횡단보도가 생김으로써 동선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몰리니까 네. 기존에 조금 발달됐던 상권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네. 오히려 이쪽이 더 부각되면서 매출도 더 많이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사람이 10m도 걷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네, 상당히 일부러 걷기엔 먼 거리예요. 그럼 실제로 시세 같은 것도 저기랑 여기랑 이제 조금 예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시세라고 한다면 매매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상가의 임대료로, 임대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전보다 약 한 40% 임대료가 상승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요? 네. 그렇게나 많이 네. 올랐나요? 상가라는 게 굉장히 생물 같아가지고 네. 바로 옆 가게라고 하더라도 달라요. 근데 심지어는 이 정도 거리면은 굉장히 다른 동네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는데 상가는 생물. 부동산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재밌네요. 이 횡단보도 때문에. 네, 저희가 그 홍대 중에서도 이면 도로를 들어와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 거죠? 홍대에서? 제가 이쪽을 동선을 잡은 이유는 네. 이쪽이 홍대 입구에서 들어오는 입구고요. 지하철 홍대 입구역에서 오는 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학로가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행자들은 안전한 곳을 심리적으로 더 선호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도로가 있는 저쪽보다는 네.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통학로를 이쪽으로 많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342라고 써 있는 빌딩 보이시죠? 네. 저기 같은 경우는 건물 예전에 아주 오래된 고시텔이었어요. 그래서 고시텔 한 방 하나하나 그 임대 수익이 아주 저렴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대 수익을 받았던 곳인데요. 위치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해서 전체를 대수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축 같이 깔끔하고 예쁘죠. 저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존 임대에 비해서 지금 임대료가 거의 3배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동선 중 하나인데 그럼 이런 곳들은 어떤 업종들이 임차가 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이쪽으로 학교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원래는 카페라든지 음식점보다는요, 약간 헤어를 한다든지 그래서 헤어 디자인 샵이나 아니면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좋고요. 사실 홍대 자체가 또 상징적이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옥으로 통사옥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곳이에요. 이 빌딩의 특징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1층이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이 네.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사실 거죠.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덕지에 있는 건물들이 그 지형을 잘 살려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지하도 1층처럼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강남 막 심지어는 청담동에서도 2층도 그런 사례 엄청 많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최근에. 언덕배기에 있는 건물 사가지고 둘 다 1층처럼 사용하는. 네. 심지어는 집을 사서도 그렇게 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네. 수입이 높게 낮게 바꿀 수 있는 거죠. 1층과 2층의 임대료 차이는 적게는 40%에서 높게는 70%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 빌딩 같은 경우는 1층과 온전한 1층과 뒤에서 보이는 2층이 또 1층 레벨로 보이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같은 임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나요, 가격이? 네, 맞아요. 아, 보통 예전에는 그 1층으로 보이는데 공구상 지하로 되어 있으면 네네. 지하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기도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건축물 대장에서 그쵸, 2층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현재 상태가 1층처럼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네. 그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1층처럼 받지를 못하더라도 거의 1층에 준하는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쪽 골목의 특징은 골목이 작고요. 이제 대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옷가게 막 그런 거. 네, 그죠? 맞아요. 액세서리. 저렴한 옷가게 그리고 가성비 좋은 음식점들이 이제 이 좁은 골목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대생들이 살만한 그런 액세서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거리 쪽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많이 닫아져 있었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한국인들 실수요를 하니까 가게들이 좀 아,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홍대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거리는 조금 공실이 생겼고 그런데 네. 이제 진짜 실수요, 한국인 실수요들이 많은 데는 아직까지 좀 공실이 그나마 덜 발생한. 네. 이 골목이 끝나는 길에 이제 그 걷고 싶은 거리 메인을 다시 이쪽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저기서부터는 임대료가 홍대에서 가장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 이제 임대 구성을 보시면 비싼 대형 브랜드샵이라든지 소위 이야기하는 객단가가 높은 식당들, 회전율이 좋고 객단가가 높은 식당들로 임대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걷고 싶은 거리의 거의 끝 말미인데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우회전을 할 건데요. 우회전하고 들어가면 커피 프린스 골목이라는 곳이 나와요. 커피 프린스가 그 옛날 그 드라마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카페가 아직도 있고 그 이후로 이 골목이 이제 커피 프린스 골목이라는 별명이 생겨났어요. 그 카페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영업을? 원래 2호점까지 있었는데요. 네. 2호점은 닫고 지금 1호점만 남아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전 안 가봤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요. 2015년에 다가구 주택이었던 상태에서 구매를 하셔서 증축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꼬마 빌딩으로 이제 매매를 한 곳인데요. 저희 첫 번째로 봤던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뮤지션이 구매를 한 곳입니다. YG는 다 홍대에만 건물을 사는 건가요?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 갖는 동네에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뭐 실제 한번 사게 되면 또 부동산 회사들도 사라고 또 계속 권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또 받겠죠? 그쵸. 좋은 알짜 정보를. 상당히 많이 들고 갈 겁니다. 근데 누가 샀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남매입니다. 힌트는 남매요? 남매 가수죠. 남매 가수. 남매 누구 있지? 최근에 군대에서 오빠가 제대한 사람인데요. 악동 뮤지션. 네. 그 남동생이었죠. 오빠인가? 아닌가요? 네, 구입을 했습니다. 오빠. 네. 네네. 그분이 구입을 했는데 이 홍대 하면 꼬마 빌딩 그리고 꼬마 빌딩 투자의 정말 정석을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언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한 3개월 전에 계약은 했고요. 그럼 이제 거의 최종- 엄청 따끈따끈한 네. 실거래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났었고요. 네, 기사 많이 났잖아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뀌어서 네. 주택을 구입할 때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근린 생활로 바뀐 그런 사례고 향후에도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 당시에는 약 25억 5천에 구매를 하셨었어요. 다가구 주택인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층을 더 중축을 올리시고 리모델링도 좀 하시는데 비용이 약 5억 미만으로 들으셨고요. 그래서 총 투입 금액은 대략 한 30억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실 매매가는 4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억 가까이의 차액을 남긴 거고 또 이제 저 빌딩의 특징은 직접 건물주분께서 실사용을 이제 사옥으로 사용을 하셨고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앞으로 책임 임차를 하셨어요. 네. 또. 책임 임차,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서장훈 빌딩처럼 리스백 임차. 요즘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나 보네요. 책임 인차에. 사실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키는데 본인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월세에서 은행 이자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네. 원래 쓰고 있던 사람이 써준다고 하면 만족스러운 수입은 안 되더라도 안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약간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는데 선호를 합니다. 그 앞으로도 어떤 주택을 사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요즘 팁인데 아예 살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될 그렇죠. 수 있는 건물로 사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가구 다주택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도 아무래도 제한이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홍대 상권 분석하는데 YG부터 시작해서 네네. YG로 끝이 나는 뭐 그런 그렇네요. 부득이하게 이 현재 상가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강남역이나 명동 저희가 나와 있는 홍대처럼 이런 서울에 손꼽히는 대표 상권에 대한 위기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홍대 상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홍대의 매력은 네. 강남이나 명동과 다르게 네네. 대형 빌딩보다는 꼬마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투자자가 아닌 네. 소규모 투자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홍대는요 트리플 역세권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조금 저조되어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발달된 상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오피스 시장과는 좀 다르게 구매력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10대, 20대들이 뭐 주말이나 저녁 때 꾸준히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고 투자의 그 매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홍대 쭉 둘러보니까 뭐 작은 꼬마 빌딩 그리고 뭐 근생 건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뭐 크기도 다양한 형태로 정말 많던데 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또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